19일 0시부터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정당 선대위는 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경상남도 전역에 게시됩니다. 정당은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쪽방이 아니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난청으로 노년의 삶이 더 고립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0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는데요. 주요 정당 선대위는 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의 출정식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일 0시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선대위는 선거운동 첫날 서부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는 양문석 후보는 출정식에서 서부 경남 균형 발전과 불경 메가시티의 성공 등 현 경남도정의 연장선을 강조했습니다. 주어진 법에 따라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은 잘못된 법이고 문제가 있는 법이면 너도 고쳐서 지방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경남도당 선대위는 창원광장에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뿐 아니라 김영선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등이 모여 지방 권력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경남과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남을 발전시키고 창원을 발전시키고 정의당은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함께 창원 상남시장 사거리에 모였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당 대표이자 경남도지사 후보로서 거대 양당에 맞서 경남에서 당당히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허울뿐인 정치 프레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지방선거의 진짜 구도는 목숨마저 앗아가는 불평등을 유지할 것이냐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냐입니다. 경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668명.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열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경남도 전역에 게시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3,921곳에 지방선거 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들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 학력, 경력 등이 담겨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이 담긴 선거 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정당은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지지자 등 4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예비후보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 경력에 적힌 명함 2,700여 장을 제작해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경력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지자 2명은 5월 초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46만 원 정도의 식사 비용을 지출하고 한 명은 선관위의 식사 모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고발됐습니다. 한편 19일까지 경남 선관위에 적발된 지방선거 위반 행위는 모두 82건으로 기부 행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유세 음악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 플래카드도 걸렸죠. 각 정당별로 도지사나 시장 등 단체장 선거나 광역 기초의원 선거 경쟁이 치열한데 유일하게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감 선거입니다. 초중고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요.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지방 교육 재정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권, 학교 설립과 이전, 폐교 권한도 교육감이 행사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도 아니고 투표할 때 번호가 주어지지도 않는 탓에 늘 깜깜이 선거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평균 6.6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주거 공간에다가 주방과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을 쪽방이라고 하는데요. 쪽방이 아니면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함께 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양 도심 속 한 골목. 골목을 들어서면 곳곳이 부서진 간판과 낡고 오래된 여인숙이 눈에 띕니다. 곳곳에 찢어진 벽지와 장판, 그리고 사가버린 문 잠금 장치까지 모두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노후화된 전기시설과 나무 창문은 쪽방촌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지 짐작해야 합니다. 생활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었던 건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기관단체가 나섰습니다. 밀양시설관리공단과 구세군 자선냄비 경남본부, 아랑자원봉사회 등 5개 기관이 함께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그 지역 내 봉사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개선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곳곳에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여인숙 외관은 봉사자들이 일일이 페인트 자국을 벗겨내고 다시 칠하면서 새 옷을 입게 됐습니다. 방안은 새 장판과 벽지로 변신했고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문과 창문도 새 것으로 교체돼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침침했던 조명도 봉사자들의 손길로 환해졌습니다. 이번 쪽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입니다. 쪽방촌 사업들은 이미 이제 서울 쪽에서는 거의 이제 저희들이 활발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까지 잘 이렇게 좀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돕는 일들을 좀 확대해서 이 경남을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낡고 오래된 모습의 방이 아닌 새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도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쳐주고 집도 깨끗하게 칠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이 함께한 동행.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하고 절실한 온정의 손길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청력에 고민 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난청으로 노년의 삶이 더 고립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5세 이상에선 절반 이상이 노인성 난청을 보인다는데요. 그로 인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위중하다고 해 주목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러한 노년기 난청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돼서 고립감이랑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한 연구에서는 난청이 있는 노인 중 20%가 우울증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도 있었고, 난청이 있으면 외부 자극이 줄면서 뇌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치매 걸릴 확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예전만 못한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싶어서 병원을 찾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느낄 때 병원 내원을 결심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질환처럼 조기 진단하고 관리해야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약물이나 수술로는 안 되고 보청기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시력이 나쁘면 안경 써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청력이 나쁘면 소리를 확대해서 주는 보청기를 껴서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청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심도 난청에 이르게 되면 소리를 인지하는 뇌 영역이 퇴화해서 보청기를 끼더라도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만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중등도 난청부터는 보청기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지면 안경을 쓰듯 난청이 시작되면 보청기를 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경을 착용해 본 분들은 공감하실 듯합니다.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췄어도 처음에는 어지럽거든요. 보청기도 그렇습니까? 난청이 덜 심하고 사용 시간이 짧아도 되면 귀 안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귓속형 보청기를 맞추어도 충분하지만, 난청이 심하거나 섬세한 조작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귀에 거는 귀걸이형으로 보청기를 맞추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안경을 끼며 어지러운 것처럼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게 되면 갑자기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잡음도 들리면서 괴롭고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2, 3개월의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소리 크기와 사용 시간을 늘려나가야 하고요. 보청기 맞춘 곳을 자주 방문해서 불편한 거를 개선하고 보청기로 증폭된 소리가 내 귀에 적절한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보청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난청의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이 해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인공와우 기기 비용과 수술, 입원비는 약 2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2005년부터는 인공와우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한 600만 원 정도로 낮아졌고, 이 또한 인공와우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여러 복지단체나 지자체, 기업들이 존재해서 상담과 서류 제출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신혜 교수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 5,000명의 지역 암 환자 치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2013년 창원시 최초로 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를 신설한 뒤 9년 만에 돌파한 수치입니다. 삼성창원병원은 19일 부작용과 치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신 암 치료기기인 트루빔 장비 가동식을 열고 지역민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제7회 김해 꽃축제가 19일 개막했습니다. 대동농협과 부경원해농협, 영남화훼 원해농협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동면 대동생태체육공원에서 22일까지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꽃 구경뿐만 아니라 플라워 마켓을 비롯해 체험 행사도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축제에 맞춰 대동생태체육공원에 만든 야생화 단지를 개방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변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조선산업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현시장 소비자 소통 공간 조성과 노동자 교육 문화복지 공간 조성, 상문중학교 조기 개교 등 지역 맞춤형 지원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고성군이 19일 환경부 주관 2022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 보전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은 지난 2월 마동호 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저어새와 황새 등 멸종 위기종과 739종의 다양한 생물들의 체계적인 관리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올해 생물 다양성의 날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지자체는 고성군이 유일합니다.